J. 마월 유로. 호주에서의 삶. SX. 약물과 외로운 남자들. 믿기지 않을 겁니다. 호주. 눈부신 해변, 활기찬 도시, 끝없는 모험의 땅. 인스타그램 사진이 현실이 되고 모든 사람이 태양 아래 최상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한 달에 1000디레돔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기지 않죠. 아마 제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역설입니다. 호주를 생각하면 금빛 모래사장,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끝없는 여름을 떠올립니다. 상징적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귀여운 코알라들, 모두 꿈의 일부입니다. 천국처럼 홍보되죠. 하지만 화려한 브로셔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 나라에서의 숨겨진 현실입니다. 특히 예산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호주는 아름답습니다. 놀라운 자연 경관,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름다움과 호주에서의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는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를 맞추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며 특히 예산이 빠듯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며 기본 생필품 가격도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 달에 단 $1,000으로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게 큰 질문이며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풍경이나 호주식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여행 인플루언서의 포스트가 어지럽힌 것처럼 빛나는 필터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호주는 정말로 그렇게 꿈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환상일 뿐인가요? 멀리서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 그런 꿈 말이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생각보다 붙잡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주라는 장소의 그림 같은 이미지는 쉽게 빠져들 수 있지만 실상은 매일 다음 파도를 타거나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삶이 아닙니다. 사실 호주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생활 비용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생존할 만큼 벌면서도 꿈꾸는 생활을 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호주의 매력은 월 $1,000으로의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희생과 호주식 꿈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호주는 단순히 해변과 태양, 끝없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에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겪어야 할 고난, 고립감, 그리고 힘든 결정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화려한 삶의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호주에서 적은 예산으로 생활하는 것의 현실적이고 거친 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함께 살펴보죠. 이는 표미엔데 한 팁이 가득한 일반적인 여행 가이드가 아닙니다. 자, 호주에서 월 $1,000으로 생활하며 겪는 기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예산 안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에서 삶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 결과가 궁금하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천국의 겉면을 벗겨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놓치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제가 처음 호주에 도착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전형적인 것이었습니다. 청정 해변, 완벽한 날씨,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자유의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호주식 꿈을 이루며 파도를 타고 태양을 즐기며 새로운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 나라는 궁극적인 파라다이스로 묘사되었고 삶이 쉽고 즐거우며 모험으로 가득한 장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적응하면서 실제 상황은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처음에는 꿈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지만 곧 호주에서 예산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생활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쌌고 특히 대도시에서 그렇다. 시드니나 멜버른에 작은 집을 임대하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고 음식 가격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예산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호주의 라이프 스타일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 금세 분명해졌다. 내가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꿈은 빠르게 멀어져 갔고 나만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호주는 그 경치만큼이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캐주얼한 인간관계가 만연하고 강한 파티 문화와 성 및 약물에 대한 호기심 어린 태도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숨겨져 있지 않다. 그것들은 일상생활의 일부다. 사람들은 격렬하게 파티하고 스릴을 추구하며 안내서에서는 항상 다루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호주의 이면이지만 항상 주변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삶, 상호작용, 나아가 생존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더 깊이 생활을 파고들면서 또 다른 현실이 나를 강타했다. 외로움이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을 느끼기란 surprisingly 어렵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나라 중 하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과 배낭여행자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국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호주인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곳에서 그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꿈은 정말로 그리운 대로 완벽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환상일까요? 살아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움과 흥분의 순간이 있긴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끔 텅 빈 기분을 느끼게 하는 혼란스러운 파티 문화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스며드는 고립감도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호주에서 살았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역 주민, 배낭여행자, 그리고 같은 현실을 경험한 다른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서와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넘어서서 호주에서의 실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재정적인 고난부터 사회적 고군분투까지 여기서 살았을 때의 하이스 앤 로우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호주 꿈은 정말 그렇게 수월한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인지. 천국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발릿 아원 천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호주는 종종 꿈의 여행지로 홍보되며 태양, 모래, 그리고 모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특히 한 달에 $1,100의 예산으로 살기는 큰 도전이 됩니다. 호주의 생활비는 높으며 이는 빠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호주에서 꿈꾸는 생활을 비싼 비용 없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기본부터 시작해 봅시다. 임대료입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과 같은 도시에선 주택 비용이 터무니없습니다. 만약 한 달에 $1,000인 집을 찾는데 운이 좋더라도 아마도 공동 거실이나 외곽에 있는 작은 기본 아파트일 것입니다. 시드니의 경우 예산에 맞춰 베드룸 아파트는 쉽게 $2,00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공유 주택의 방은 지역에 따라 주당 털랄랄 152톨에서 401캐룸까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시내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살거나 여러 사람과 공간을 나누지 않는 한 저렴한 주거지를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 바다나 번화한 동네 가까이에 살고 싶다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예산을 크게 잠식하는 것은 임대료만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호주에서 외식하는 것은 비쌉니다.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식사는 던틴트에서 50유문까지 들 수 있으며 외출할 경우 이 가격은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요리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 식료품 가격도 그리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빵, 우유, 채소와 같은 기본 품목의 가격이 빠르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식료품 쇼핑은 단 며칠 분의 식사로 30의 휴링스에서 60.1달러 정도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간식이나 음료가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교통비도 중요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도시 지역에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 없이도 이동할 수 있지만 여전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드니의 월간 대중교통 패스는 얼마나 이동하느냐에 따라 약 150.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 밖이나 소규모 동네에 살고 있다면 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휘발유, 가스, 보험, 그리고 자동차 유지비를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변동성이 있지만 호주의 대부분 지역에서 리터당 보통 130에서 150 사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호주 문화의 큰 부분이며 배에서 차가운 맥주를 즐기거나 축제에 가는 것 등 모두 비용이 발생합니다. 친구들과의 외출은 음료와 클럽이나 이벤트의 입장료를 고려하면 쉽게 50달러 이상 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 즐거운 시간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은 정말로 한 달에 1,000달러로 호주에서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이지만 상당한 예산 관리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어디에 살지를 알고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시드니에서 살면 월 $1,000을 편안하게 생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나 마을에서는 예산이 훨씬 더 넉넉해집니다. 예를 들어 태즈메이니아의 호바트와 같은 도시는 훨씬 낮은 임대료를 제공합니다. 주당 터라이 200비레돌에서 300비레돌 정도의 괜찮은 방을 찾을 수 있으며 식료품과 교통비도 대도시에 비해 저렴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작은 마을에서는 가라이얼 1,000바로우로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애들레이드와 같은 곳에서는 그 예산으로 임대료와 식비, 기본 교통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적은 예산으로 생활한 몇몇 지역 주민과 배낭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 모두는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제가 멜버른에서 만난 한 배낭 여행자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다른 5명과 함께 쉐어 하우스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방을 함께 쓰고 장보기와 요리를 도와 가정에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임대료는 주당 약 300겐 미만이었고 절약하며 살면서 여유가 있을 때만 외출했습니다. 브리즈번에서 만난 또 다른 여행자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파트타임 일을 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의 임대료만 해도 주당 약 $1,000을 400가구돌이며 그는 카페에서 몇 번의 근무를 하고 또 다른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자유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사교 활동과 불필요한 구매를 줄임으로써 한 달에 $1,100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화려한 새는 하얀 삶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호주에서 발리천연다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은 사치를 누리거나 이국적인 관광지로 주말 여행을 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당신의 돈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며 선택의 폭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마을에 살고 생활 공간을 공유하며 여러 직업을 가지려는 의지가 있다면 확실히 가능하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 라이프 스타일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매달 지속적으로 희생하고 예산의 한계를 간신히 넘기면서 사는 것이 괜찮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쉽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 호주는 여러 면에서 천국일 수 있지만 천국에는 가격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는 가격이다. 결국 호주에서 한 달에 더 1,700으로 생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희생과 careful plan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전통적인 편안함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이다.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호주에서 호화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그 예산은 매달 힘든 싸움으로 느껴질 것이다. 대도시에서의 화려함과 현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주에서의 삶을 꿈꿀 때 그들은 대도시들을 떠올립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이 도시들은 영화, 엽서,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생기 넘치고 에너지가 가득하며 항상 바쁘게 돌아갑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레이트 오션 로드, 멜버른의 커피 문화와 같은 상징적인 명소들은 이 도시들을 궁극적인 목적지로 보이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해변이 있고 커피는 항상 훌륭하며 매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이 대도시에서의 삶이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높은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드니나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에서 살 계획이라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임대료입니다. 시내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공유 공간에서 살 의사가 없으면 월 $2,000 이하인 괜찮은 아파트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유 주택의 방 하나도 지역에 따라 주당 약 $20정도에서 $400까지 듭니다. 잠잘 곳만 찾는데도 예산의 큰 부분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음식, 교통, 오락과 같은 다른 비용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음식도 비쌉니다. 특히 외식을 할 경우 레스토랑에서의 간단한 식사는 덴버 SEL에서 2일 사이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음료는 따로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려면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선한 농산물은 꽤 비쌀 수 있으며 여기서 건강한 식사를 하려면 유기농 또는 수입 상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맞추려고 하면 이러한 비용이 빠르게 누적됩니다. 교통비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입니다. 자동차가 없다면 대중교통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시드니와 같은 도시에서는 월간 패스 비용이 $150 이상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도시의 교통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연료비와 주차요금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드니에서 운전하는 것은 높은 휘발유 가격, 통행료, 비싼 주차 공간 덕분에 악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이러한 비용들이 당신에게 나가고 나면 외식이나 즐거운 활동, 저축 등을 위한 돈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을 찾아 여기 있는 동안 다음 달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는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속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대도시에서의 삶이라는 꿈은 안정적인 수입이나 백업 계획이 없다면 금전적인 투쟁으로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이 점은 실제로 도시 생활을 해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행자에게 도시 생활이 힘든 이유는 높은 비용만이 아닙니다. 특히 당이나 임시 근무만 찾는 경우 일자리 기회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많은 일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자리들은 보통 더 많은 경험이나 직업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차지됩니다. 배낭 여행객이나 여행자로서 당신은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동일한 저임금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실 번디 비치에서 서핑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배낭 여행객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며 높은 생활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외의 삶은 어떤가요? 바로 여기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대도시의 화려함과 흥미로움과는 달리 호주의 작은 마을과 농촌 지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에는 유명한 랜드마크나 세련된 커피숍이 없을 수 있지만 생활비는 훨씬 저렴합니다. 당신의 $8,000 예산이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임대료는 더 저렴하고 식비는 적게 들며 교통비도 더 관리하기 쉽습니다. 느린 삶의 템포가 여러분에게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즐기며 호주식 생활에 완전히 몰입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태즈메이니아, 애들레이드 또는 농촌 퀸즐랜드와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더 초점을 맞추고 대도시의 분주함보다 더 느긋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더 낮고 특히 농업, 관광 및 환대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여러분의 기술 세트에 맞는 일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도시 생활의 압박이 사라지고 인파가 없는 조용한 해변을 탐험하거나 부시에서 하이킹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도시에서 호주 모험을 시작한 후 작은 도시나 오지로 이사하게 됩니다. 도시 생활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이 빠듯할 때 간단한 것들의 가치를 더 잘 깨닫게 됩니다. 만약 더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는 평화롭고 저렴한 삶을 원한다면 오지나 작은 도시는 완벽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주 대도시의 화려함은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시드니나 멜버른에서 사는 것은 꿈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깊은 주머니, 인내 및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꿈입니다. 비용이 높고 일자리 시장이 치열하며 준비되지 않은 경우 생활 방식이 당신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작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의 삶은 더 저렴하고 여유로운 생활 방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가히 $1,000만 예산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대도시의 화려함과 흥미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한적한 시골 생활의 평화로움과 단순함을 원하십니까? 이는 힘든 선택이지만 호주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들이 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마약과 파티. 호주는 종종 햇빛, 해변, 모험의 땅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지하 파티 문화와 마약 사용의 만연입니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경험을 찾아 호주에 오더라도 이곳의 파티 장면은 가끔 더 어둡고 위험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과 같은 도시에서의 야경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즐거운 밤을 쉽게 위험하거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호주는 개발된 국가들 중에서 마약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에 따르면 호주인들의 거의 15%가 지난 1년 동안 불법 약물을 사용했으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물질은 대마초, 엑스터시, 메탐페타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법적 통계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물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약물이 가끔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호주에서는 흔히 파티 문화의 일부로 여겨진다. 바, 클럽, 심지어 집에서의 파티에서도 약물은 접근 가능하며 많은 사회적 환경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다. 모든 호주인이 손에 일반 담배를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약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약물이 호주의 파티 장면의 일부라는 것이다. 여기에 나이트라이프는 종종 물질 사용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파티에 따라가기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강한 것을 사용하는 등 약물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도시의 높은 에너지와 끊임없는 파티는 이러한 생활 방식에 휘말리기 쉽게 만든다. 배 들어서면 공기는 단순한 맥주 이상의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 공기 중에는 연기, 알코올, 그리고 그 외에 뭔가의 혼합 냄새가 난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그것이 당신에게 느껴진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음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거나 그들의 밤을 더욱 즐겁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다. 하지만 파티 장면이 걱정 없이 즐겁고 흥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결과가 따른다. 특히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남용의 악순환에 갇히게 되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 법적 문제, 심지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들이 약물을 사용할수록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싸움, 나쁜 경험 또는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느끼는 경쾌한 분위기는 약물과 알코올이 관련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일부에게 파티는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지만 빠르게 파괴적인 패턴이 됩니다. 호주에서 빠듯한 예산으로 생활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런 곳에서 재미있고 파티하는 게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달에 $1,000 생활할 때는 임대료, 음식, 교통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해 약물 습관을 유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시에는 이를 잘 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몇 달간 생활해온 배낭 여행자와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매주 주말마다 외출하며 파티 인파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외출할 수이 없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이 호주 파티 문화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 중 하나입니다. 거의 기대되는 일입니다. 어울리고 싶다면 대세를 따라 나가야 하며 많은 경우 그것이 약물이나 알코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히 사회적 장면과 연결되어 있을 때 깨기 힘든 사이클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재미있고 생기 넘치며 에너지가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느라 지쳐 있었다. 호주에서의 파티는 재미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생활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조금 즐겨보자. 사람들이 매주 주말마다 약물과 파티에 돈을 쓰는 동안 월 $1,000로 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에는 여유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0로는 약물 습관을 가질 여유가 없다. 하지만 누가 신경 쓰겠는가? 현실은 그런 예산으로 살아남고 있다면 주말에 쓸 수 있는 돈은 다음 하우스 파티에 가기 위한 버스 요금과 배서의 저렴한 한 잔이 전부라는 것이다. 사치는 없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부유한 것처럼 파티를 즐기는 기이한 면이 있다. 약물, 알코올, 그리고 늦게까지의 만남이 군중에 섞이기 위해 일상이 되어버린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평소에는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호주의 파티 문화는 흥미롭고 활기차지만 그 안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약물, 늦은 밤, 그리고 끊임없는 흥분감. 때로는 모든 것이 즐거움과 게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 이 생활 방식의 어두운 면은 중독, 건강 문제, 그리고 높은 기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호주의 파티 문화는 겉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호주에서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종종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파티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리는 선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호주의 외로운 마음.
호주는 새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외로운 장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지인과 여행자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립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생기 넘치는 도시, 아름다운 경관, 활기찬 해변이 가득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이 어깨 위에 얹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호주는 환영하는 태도, 멋진 자연 경관, 그리고 해변 라이프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론 호주 사람들은 친절하고 느긋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와 대화하기가 쉽고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긋한 문화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 문제이지만 호주에서 외로움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인구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호주 심리학회에 따르면 호주인 4명 중 1명은 가장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나라 중 하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나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주요 도시에서도 외로움은 흔하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러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파티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10,000원이 넘는 바에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어도 여전히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떨쳐낼 수 없는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호주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사실 모든 사회적 기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은 바쁘고 각자의 삶에 치여 있어 외부인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사회적 성향을 자랑하는 나라에서도 진정으로 연결감을 느끼는 사람을 찾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친구를 사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가까운 공동체나 가족이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호주를 여행하는 대다수는 가족이나 익숙한 지원 시스템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메우기 힘든 간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모든 것을 더 공허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살고 있더라도 말이죠. 많은 여행자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그들은 친구를 사귀고 사회 문화를 경험하며 느긋한 해변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싶어서 호주에 왔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외로움을 느끼고 대충 나누는 대화 이상을 그리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멜버른에서 만난 한 배낭 여행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그냥 파티하고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만 했다. 지치고 어느 순간부터는 수많은 얼굴들 속에 홀로 떠다니는 기분이 든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많은 신참들에게서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모두가 일하고 여행하고 돌아다니느라 바쁘기 때문에 빠르게 오가며 의미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기분은 관광객들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인들, 특히 젊은 호주인들도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높은 생활비, 긴 근무 시간, 그리고 경력 성공을 위한 끊임없는 추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분주한 도시 생활 속에서도 단절된 느낌을 받곤 합니다. 호주인들은 외향적이고 친절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외로움의 층이 존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인 호주에서는 소셜미디어와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일부는 나라의 넓이에서 비롯됩니다. 호주는 광활하며 끝없이 펼쳐진 공간이 많습니다. 도시와 마을 간의 거리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나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면
고립감이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곽 지역을 여행할 때 가끔씩은 주변에 나 혼자만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큰 도시에서도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와 광활한 교회는 나 자신이 작고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회생활이라는 현실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호주 사람들의 여유로운 삶, 해변 파티, 친구들과의 바비큐, 공원에서 보내는 화창한 오후의 모습이 보입니다. 완벽한 사회적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때때로 동반되는 외로움이 종종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시간, 해변 셀카, 완벽한 석양, 친구들과의 밤 외출을 자랑하느라 바쁘지만 그 뒤편에서 일어나는 외로움의 순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사회적이 되려는 노력 속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진정한 연결이 단순한 미소와 한 잔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것은 시간, 노력, 그리고 상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호주와 같은 분주한 곳에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여행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큰 문제로 모든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화창한 날씨,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천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서의 삶과 함께 오는 정서적 및 사회적 도전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행사와 파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연결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외로움은 종종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숨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천국에서도 마음이 조금 빈 채로 느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결국 호주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멋진 해변과 활기찬 도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외로움은 여기에서도 다른 어디와 마찬가지로 실제합니다. 방 안에 혼자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도 연결되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새로운 곳을 탐색하고 있다면 호주 최대의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파티에 있을 때 홀로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낭 여행자의 꿈, 현실 점검. 사람들이 호주에서의 배낭 여행자를 생각할 때 그들은 종종 본다이 비치에서 서핑을 하고 국립공원을 하이킹하며 즉흥적인 모험의 즐거움 속에서 생활하는 걱정 없는 여행자들을 상상합니다. 자유롭고 새로운 친구들이 가득하며 끝없는 흥분으로 가득 찬 삶을 상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의 배낭여행자 생활은 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자주 그리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화창한 해변에 날과 즉흥적인 로드트립 대신 많은 배낭여행자들은 낮은 시급의 직장에서 긴 시간을 일하고 비좁은 호스텔에서 생활하며 여러 장소를 오가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실을 맞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가지고 호주에 왔습니다. 해변에서 걱정 없는 삶을 살고 바다의 소리에 잠에서 깨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탐험하며 전 세계의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렴한 호스텔에서 하룻밤 더 묵기 위해 카페에서 긴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해변에서 자유롭게 사는 꿈은 금세 관광객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팁을 받기 위해 애쓰고 다음 식사를 위한 돈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완벽한 삶과는 달리 일과 생존 사이에 끊임없는 균형 잡기가 되었습니다. 호주에서의 배낭여행은 간단해 보입니다. 조금 일하고 조금 여행하며 자유를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배운 것 중 하나는 배낭여행자로 살 때만 고급 호텔에 머물거나 귀여운 해변가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당신은 호스텔을 전전하며 가끔은 12명의 낯선 사람들과 방을 공유하고 나쁜 룸메이트로 인한 어색함과 호스텔 내의 드라마를 처리해야 합니다. 호스텔에서는 친구 사귀기가 쉽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종종 지속적인 연결보다는 일시적인 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호스텔 생활은 기복이 가득합니다. 나는 한번
친구와 기차보다도 더 크게 코를 골며 자는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고, 또 다른 룸메이트는 옷을 여기저기 흩어놓곤 했습니다. 세 번째 룸메이트는 새벽 2시에 음악을 크게 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운이 좋으면 멋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대개는 배낭여행자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호스텔 드라마를 꼭 겪게 됩니다. 화장실을 독차지하는 사람이나 샤워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른 20명과 작은 주방을 공유하면 긴장감이 순식간에 감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배낭여행을 할 때 보통 최소한의 돈을 벌기 위해 저임금의 비정규직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몇 달 동안 바리스타로 일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근무 시간은 길고 급여는 적으며 팁도 항상 보상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고 나라를 둘러볼 시간을 내면서 가능한 한 많이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저글링 액트의 문제는 결코 완전히 편안하게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거나 돈이 바닥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직장을 구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배낭 여행자들이 조금 더 나은 보수나 안정적인 일정을 찾기 위해 직장에서 직장으로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사실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몇 주간 보내고 임시직을 조금 구하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불확실한 기분이 당신을 괴롭히며 그로 인해 전체 경험이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는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낭 여행자가 되는 것은 듣기보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빠르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타협의 연속과 비슷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과일 따기 일에 몇 주 동안 일했습니다. 급여는 괜찮았지만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작업 조건도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호주 태양 아래에서 몇 시간씩 과일을 따며 하루를 보냈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예상치 못한 통증으로 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배낭 여행자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꿈에 그리던 직업이 아닐지라도 당신은 찾을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낭여행은 흥미진진한 모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국적인 장소에서 파티를 여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긴 시간 동안 적은 돈을 위해 일하고 낯선 사람들과 불편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안정성을 찾기 위해 힘들어하는 것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꿈이 항상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빠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재미있는 순간과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쁜 룸메이트나 힘든 일로 인한 좌절감이 여러 해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웃긴 에피소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때를 회상하며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든 부분을 극복하고 호주의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특정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결국 배낭 여행자의 꿈은 도전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과 놀이, 저축과 소비, 생존과 즐거움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만큼 걱정 없는 것은 아니며 해변에서 살고 매일 밤 파티를 하지 않더라도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인생을 헤쳐나가고 잘 해내고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드는 경험이죠. ESX, 약물과 진정한 연결 없음. 호주는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 아름다운 해변, 화창한 날씨로 유명합니다. 호주 생활 방식에는 덜 주목받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캐주얼 훅업 문화와 광범위한 약물 사용입니다. 이곳은 파티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곳이며 성과 약물이 사람들이 갈망하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빠른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밤, 외출로 시작된 일이 금세 공허함의 순환으로 바뀔 수 있으며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물질이나 임시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호주에서의 훅업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면에서 이것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사회적 장면의 일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캐주얼 섹스, 1박 2의 1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관계의 개념은 꽤 흔해졌습니다.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클럽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고밤이 끝나기 전에 그들의 침대로 가는 일이 흔합니다. 듣기엔 흥미롭고 많은 이들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다가감이 장기적으로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진정한 감정적 유대는 찾기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캐주얼한 만남의 패턴에 휘말리게 되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 세대는 소셜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전보다 더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고립된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틴더, 범벌, 힌즈와 같은 데이팅 앱의 등장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는 것만큼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손끝에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을 소모품처럼 대하기 쉽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호주 심리학회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 호주인들 중 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디지털 연결에도 불구하고 고립감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어딘가에서 더 외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문화로 인해 더욱 심화됩니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에서 깊은 감정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성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유혹이 큽니다. 빠른 속도로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 불안정, 두려움을 느끼는 감각을 무디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약물이 개입하게 됩니다. 파티에서의 레크리에이션용 약물이나 밤을 이어가기 위한 가끔 하는 알약 등 많은 호주인들이 탈출구로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엑스터시나 메스와 같은 약물은 종종 파티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물질들이 종종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사라지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그 짜릿함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공허함과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한 파티에서 인생 최고의 재미를 누리고 있는 남자를 만난 기억이 납니다. 그는 춤을 추고 웃고 모든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고 불이 켜졌을 때 뭔가 빠진 것 같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재미있죠? 저는 몇 달째 여기서 파티를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아무와도 진정한 연결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가끔은 호주에 오기 전보다 더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다음 짜릿함, 다음 사람, 다음 즐거움을 찾는 것에 따르는 공허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순간의 흥분에 휘말리기 쉽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결국 피하고자 했던 외로움이 남게 됩니다. 성과 약물을 진정한 연결의 대체제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경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호주를 여행하는 동안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꿈을 실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매주 주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이러한 경험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남자들과 사귀었지만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재미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것을 찾고 싶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감정입니다. 그들은 재미를 느끼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유머도 있습니다. 하룻밤의 스탠드와 끝없는 파티의 세계를 헤쳐나가면서 당신은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소울메이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데 도움을 줄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웃기기도 하지만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헐크럽 문화는 짜릿할 수 있지만 진정한 연결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섹스와 약물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적 필요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호주에서의 캐주얼 섹스와 약물 사용 문화화는 종종 표면적인 경험에 더 집중하는 세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파티 장면이 끝없는 즐거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연결 없이 일시적인 쾌락의 순환에 갇힌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즉각적인 만족과 덧없는 경험에 대한 필요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티 장면의 흥분에 휘말리기 쉽지만 진정한 지속적인 연결을 찾는 것이 진정한 도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빠른 것, 쉬운 것, 순간적인 것들이 중요한 세상에서 말이죠. 약물과 파티의 대가는 재정적 붕괴입니다. 호주를 종종 끝없는 태양, 활기찬 해변, 그리고 신나는 파티 문화의 땅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주에서의 생활은 클럽에서 춤추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자유로운 밤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확실히 호주 생활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즐거움에는 큰 비용이 따르며 특히 월 털날 1,000달러로 생활하고 있다면 예산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일반적인 외출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먼저 입장료가 있습니다. 클럽이나 바의 입장료는 장소와 특별 이벤트 여부에 따라 A1에서 달 30%까지 다양합니다. 음료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잔의 칵테일은 쉽게 털러와 $15에서 $20이 20필인가 되고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 보통 5잔 이상 마실 것입니다. 몇 잔의 음료를 주문하고 나면 이미 상당한 금액이 지출됩니다. 게다가 만약 마약이 포함된다면 비용은 더 높아집니다. 단 한 알의 엑스터시가 12건에서 월 50루무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하룻밤 동안의 비용입니다. 자주 외출한다면 이러한 비용이 빠르게 쌓여 $1,000의 예산이 좁은 예산으로 생활할 때는 보람 100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티의 비용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빠르게 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소소한 지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입장료, 음료, 교통비, 그리고 어쩌면 마약까지 고려하면 외출 한 번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만약 일주일에 몇 번 외출을 하면 단 한 달 만에 쉽게 수백 달러를 지출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료, 식료품 또는 다른 필수품에 사용될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 당신이 $1,000의 빠듯한 예산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런 비용을 파티에 쓰게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것입니다. 저는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친구들과 외출하게 되었을 때 그저 평범한 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장료, 음료, 그리고 밤중에 한 일부 무작위 구매들을 합산해보니 일주일 식료품 예산을 모두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다음 날에는 주방에 남아있는 몇 가지 재료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사는 대신 다음 3일 동안 즉석라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힘든 방식으로 교훈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외출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고
그 여파는 일주일 내내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파티가 종종 일상적인 습관이 되며 주변의 모두가 그렇게 할 때는 흥분에 휘말려 예산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호주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호주인들은 매년 평균 124억 달러를 알코올에 소비하며 이 지출의 상당 부분은 파티와 사교 음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약물, 교통비 및 기타 사회적 비용을 추가하면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디센트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go struggle 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00 예산으로 여행하는 배낭 여행자들이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지출이 더욱 지속 불가능합니다. 사실 파티에 소비된 돈은 빠르게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의 사치가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합쳐보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출 한 번에 일주일치의 식료품 비용을 쉽게 초과할 수 있으며 적은 예산으로 살아남으려 할 때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배낭 여행자와 젊은 여행자들에게는 파티를 즐기고 싶은 유혹이 저항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숙취로 고생하고 주머니는 비어 있으며 냉장고도 비어 있을 때는 그 즐거움이 이제 더 이상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파티와 약물 사용이 빠르게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위해 외출하고 없는 돈을 쓰고 그 후에는 다음 며칠 혹은 몇 주를 어떻게 버틸지를 고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은 당신의 에너지, 은행 계좌,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계획할 의욕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월급으로 살거나 빠듯한 예산으로 생활할 때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당신을 지속적인 재정적 스트레스 속에 두게 됩니다. 그날 밤 외출이 당신은 무해하게 느껴졌더라도 말이죠. 결국 모든 것은 우선순위로 귀결됩니다. 파티는 호주에서 삶의 하이라이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산으로 생활할 때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밤 외출의 짜릿함은 잠깐일 수 있지만 당신의 은행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을 찾고 가능할 때는 즐기면서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 저축해야 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월 $1,000로 살면서 파티에 돈을 낭비할 여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신중해야 하며 외출을 줄이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외출이 탈출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파티와 약물 사용의 비용은 빠르게 예산을 갉아먹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자원을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외출 여부를 고민할 때는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외출하기 위해 예산을 희생할 가치가 정말 있나요? 호주, 아웃백. 모든 것에서의 탈출. 호주의 대도시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를 꿈꾸는 곳입니다. 이곳은 생명과 문화, 그리고 흥미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높은 생활비, 바쁜 거리, 끊임없는 서두름과 같은 문제도 동반합니다. 예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도시의 높은 생활비는 압도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나라의 다른 곳에 더 간단하고 저렴한 삶의 방식이 있을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호주, 아웃백과 농촌 마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웃백은 단순히 광대한 사막과 끝없는 더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열린 공간에서 숨막히는 일몰에 이르기까지 아웃백은 큰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는 찾기 힘든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삶은 속도가 느리고 방해 요소가 적어 도시 생활의 끊임없는 소음과 바쁨에 비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많은 이들에게 아웃백은 항상 바쁘고 일하거나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삶의 단순한 기쁨에 더 초점을 맞춘 조용한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호주, 아웃백의 아름다움은 부인할 수 있으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넓고 끝없는 수평선, 다채로운 붉은 흙, 불교루, 그리고 무한히 펼쳐진 맑은 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이 풍경의 고요함은 많은 도시 거주자들이 갈망하지만 혼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평화감을 제공합니다. 작은 농촌 마을은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통체증이나 사이렌 소리 대신 캥거루가 뛰어다니는 모습이나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과 고요함의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평화로움과 아름다움 외에도 농촌 지역의 생활비는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임대료가 더 저렴하고 장바구니 비용도 적게 들며 교통비나 오락 비용도 부담이 덜합니다. 시드니나 멜버른과 같은 곳에서 빠듯한 예산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면 조용하고 더 저렴한 농촌 마을로 이사하는 것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즈메이니아, 노던 테리토리 혹은 퀸즐랜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에서 내는 가격에 일부러 집이나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나 청구서를 지급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실제로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쁜 도시를 떠나 호주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태즈메이니아에서 만난 한 배낭 여행자는 아웃백으로 이사한 것이 그들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버른에서 힘겹게 살림을 꾸려온 후 그들은 섬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의 생활비는 너무 낮아서 삶이 훨씬 더 나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도심에서 방값으로 내던 가격으로 집을 세내고 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소탈하다. 이제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일하는 대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아웃백이 제공하는 간소하고 조용한 삶에 대해 누군가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을 듣는 것은 상쾌한 경험이었다. 내가 만난 또 다른 사람은 시드니에서 몇 년간 살다가 퀸즐랜드 시골로 이주한 커플이었다. 그들은 시드니의 끊임없는 바쁨이 항상 공허한 기분을 들게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도시를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와 생활비가 우리를 지치게 했다. 그들은 더 많은 공간, 시간, 그리고 평화를 원했다고 말했다. 작은 마을로 이사한 후 그들은 생활비가 훨씬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들은 하이킹을 가고 주말에 해안으로 여행을 가며 대도시의 압박 없이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시골 지역에서 사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종종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다. 작은 마을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는 경우가 많고 더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모두가 더 느긋하고 개방적일 때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쉬워지며 대도시에서는 흔히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을 스치듯 지나치지만 시골 마을은 더욱 깊은 소속감을 키워주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고립되거나 단절된 느낌을 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호주 시골 생활이 항상 완벽하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는 낮을 수 있지만 작은 마을의 일자리 시장은 특히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농촌 지역은 농업, 관광 또는 대접 산업과 같은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더 다양한 기술 세트나 도시 중심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격 근무, 현지 취업 또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웃백의 느린 생활 속도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촌 생활과 도시 생활을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시드니와 멜버른과 같은 도시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며 기회가 가득하지만 높은 생활비, 스트레스, 그리고 항상 바쁘다는 느낌도 수반합니다.
반면에 농촌 지역은 평화롭고 저렴한 생활비와 더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일이나 더 작은 사회적 환경과 같은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웃백이나 호주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는 것은 도시 생활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자연에 가까운 생활이 주는 평화와 단순함을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선택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큰 도시의 흥분과 활기, 그리고 끝없는 선택의 기회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 생활이 당신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공간과 평화, 높은 생활비에 경제적 부담 없이 더 느린 삶을 살고 싶다면 호주 아웃백이나 농촌 마을이 당신이 찾고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웃백에서의 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도시 생활의 혼란과 적응의 고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참호소로 생활하기 한 달에 달러 1,000 예산으로 호주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높은 생활비가 제한된 자금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스마트한 선택과 약간의 계획으로 호주에서 예산으로 생존하고 심지어 번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서 비용을 줄이고 추가 소득을 찾으며 돈을 현명하게 관리할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저렴한 숙소를 찾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종종 가장 큰 지출이므로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 아파트를 임대하는 대신 집이나 아파트에서 방을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공유주택은 훨씬 더 저렴하며 특히 배낭여행객이거나 새로 온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주거 어레인지먼트는 플랫메이츠, 커뮤스, AO와 같은 웹사이트나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방에 대해 게시하는 지역 페이스북 그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약하려면 시내와 조금 떨어진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임대료 절약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호스텔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스텔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저렴하고 사교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호스텔은 장기 숙박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고 일부는 숙소를 제공하는 대신 일하는 기회를 주기도 하여 주간 몇 시간만 일하면 잠잘 곳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호스텔은 항상 조용한 곳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다음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렴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버점 내레러 $1,000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 교통, 오락과 같은 항목에 대해 지출에 신경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은 돈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외식하는 대신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간단한 식사를 만들어 보세요. 즉석 라면은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비록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저렴하고 빠릅니다. 아마 자주 먹게 될 텐데 식사를 조금 더 다채롭게 하고 싶다면 야채나 단백질을 추가해 보세요. 또한 지역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으므로 더 좋은 거래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비 역시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시드니 같은 곳에서는 월간 교통 패스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옵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이 경우 휘발유, 보험, 주차 요금을 고려할 때와 더욱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이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면 가능한 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오락에 관해서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외출이나 비싼 활동에 돈을 쓰는 대신
무료 또는 저렴한 즐길거리를 찾아보세요. 호주의 많은 도시에서는 야외 콘서트, 커뮤니티 마켓, 축제와 같은 무료 행사들을 제공합니다. 더 농촌 지역에 있다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하이킹, 지역 해변에서의 수영, 또는 공원에서의 소풍은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제공하는 멋진 자연을 잊지 마세요. 해변부터 국립공원까지 방문하는데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드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나 레스토랑과 같은 환대 산업에서 일하는 것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며 특히 팁을 고려할 때 급여도 보통 괜찮습니다. 사진 촬영, 글쓰기, 그래픽 디자인 등과 같은 기술이 있다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단기 알바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며 추가 수입이 경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개 산책, 아기 돌보기 또는 과외와 같은 자빌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업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겠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한 달에 $1,000로 생활하는 것은 정신적 및 감정적으로 강인함을 요구합니다. 타이트 버제트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좌절감이나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외출하고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만 일하는 사이클에 갇힌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예산으로 생존하는 비결은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그저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든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지라도 시간과 노력을 통해 상황은 나아질 것입니다. 예산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또한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하는 법, 미리 계획하는 법, 더 간소한 생활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항상 즐겁지는 않지만 제한된 예산 내에서 성과를 이루는 것에서 오는 성취감은 굉장히 보람차기 때문입니다. 비싼 사치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더라도 호주를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될 독립심과 회복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호주에서 한 달에 $1,000로 생활하는 것은 도전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더 저렴한 숙소를 찾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부업을 하고 소소한 즐거움에 집중한다면 빠듯한 예산으로도 생존하고 심지어 풍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며 가끔은 마음 편히 돈 걱정 없이 쉬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창의성과 회복력, 유머 감각이 있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많은 인스턴트 누들스를 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호주에서 적은 예산으로 생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생활비, 파티 문화,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는 외로움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큰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로 한 달에 나 $1,000로 호주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단지 운 좋은 몇몇이 이룰 수 있는 환상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주는 특히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과 같은 큰 도시에서 높은 생활비로 유명합니다. 임대료만 해도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할 수 있으며 작은 공유 방의 경우 지역에 따라 주당 터랄리 150비물시간에서 400걸 사이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음식, 교통비 및 기본 생활비를 추가하면 012228800, 0129 잔니너러 천저허로의 예산이 빠듯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01 39550A쇼, 하루일 PS1 차선다솜, 그리고 파티 문화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호주에서의 사회적 문화는 파티, 음주, 그리고 밤 문화를 즐기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이것은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번의 외출에 쉽게 $170에서 $100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음료, 입장료, 교통비를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파티 문화에 자주 참여한다면 사회생활과 재정적 현실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물과 알코올은 종종 이 문화의 일부분이며 이는 비용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하다면 이러한 사회적 경험에 지출하고 싶은 유혹이 빠르게 증가하여 저축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돈이 소진되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가 문제입니다. 진짜 질문은 파티의 흥분이 재정적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이 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해변과 활기찬 사회생활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놀라울 정도로 외로운 장소일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낭 여행객과 여행자들은 호스텔에서 호스텔로 이동하거나 여러 도시에서 당이 일을 하면서 결코 진정으로 정착하지 않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호주인들조차도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기 어려운 점에서 높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달에 터달 천전 달러로 살고 있다면 외로움의 무게를 더 깊이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외출할 여유가 없고 사회적 연결이 제한적이어서 고립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월 터달러마일 $1,000로 호주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이런 빠듯한 예산으로 생존하는 핵심은 희생을 감수하고 사치가 아닌 생존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저렴한 숙소를 찾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교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일을 찾거나 부업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세, 음식, 교통비와 같은 문제로 재정적 스트레스를 여러 번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적절한 마음가짐과 적응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호주에서 터달 $1,000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아마도 배낭여행 중이나 호주에 한정된 시간만 머무는 경우라면 관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외로움과 싸우며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기 전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주에서 달러 1,000로 생활하는 것은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추가 수입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필수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최소한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외로움과 재정적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을 견디고 도전에 적응하며 필연적인 낮은 기분과 높은 기분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다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이나 대도시 한가운데서의 삶을 즐기는 데 있어 많은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호주에서 사는 것은 기대했던 것처럼 걱정 없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과 세심한 계획이 있다면 적어도 한동안은 가능한 생활 방식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달에 $1,000로 호주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힘든 도전이지만 일부에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저렴한 지역에 거주하고 추가 직업을 갖는 등 많은 계획과 희생,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일부 호주인들이 어떻게 더 적은 돈으로도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예산이 더 타이트할 때 그들은 호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으니 호주 이주를 꿈꾸거나 이곳에서 예산에 맞춰 생활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과 이 영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수년간 호주에 거주해왔든 방문할 계획이 있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주에서의 삶은 결코 닿을 수는 없는 꿈이 아닙니다. 예산에 상관없이 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갑의 사정에 관계없이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어떻게 잘 살고 번창할 수 있을지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